네, 자,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쉰다. 그래서 정서적인 어떤 위화감도 사실 조성이 돼 있긴 한데 이 밖에 또 워낙 갑작스럽게 임시 휴일이 정해지다 네.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좀 있다고 합니다. 보시면 자, 임시 휴업에 대한 후폭풍으로 성수기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여행 상품이 많이 비싸졌고요. 병원에서도 휴일 진료비를 적용하겠다. 휴일 진료비가 더 비싸죠. 네. 그리고 금융사들도 휴업을 하게 됩니다. 또 네. 어떤 일이 있나요? 일단은 저 병원 얘기 좀 해보면은요, 휴일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네. 거의 30%에서 50%가 더 이제 차지가 수당이 더 붙게 됩니다. 그러니까 원래 14일을 잡아놨을 때 계약은 평일 아니었습니까? 네. 근데 지금 14일이 휴일을 바뀌게 되니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지분을 많게는 50%더 내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거의 소송 이제 병원 측이랑 옥신각신이 있는 것 같고. 수술 예약을 잡아놓은 예약, 분들이 그렇죠. 있겠군요. 그분들이요. 예. 또 세 번째, 금융회사 휴일 때문에 이게 문제가 굉장히 큰데, 금융회사 문제가 아니라요. 이날 이사 가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14일날 이사를 많이 가실 거 아닙니까? 금요일날. 네. 근데 우리나라가 이 금융사가 이제 전세금 주고받을 때라든가, 이 집 계약금 주고받을 때, 뭐 전세금이 많거나 할 때 집주인이랑 세입자가 같이 은행에 가서 빚을 갚고 그렇죠. 계약서에 누군가 사인한다든가 그렇게 하죠. 이런 네. 형태가 되게 많거든요. 네. 그렇죠. 우리나라에서 뭐 자기 돈으로 다 집 사는 경우가 없거든요. 근데 14일에 쉬기 때문에 지금 계약 자체를 우리나라 풍속상 13일 날 하지 않고 이제 월요일 날 17일로 넘어가야 될 텐데 과연 그럼 이 2박 3일 동안에 계약 불이행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러니까 14일 날 지금 이사 가시는 분들이 금융사, 은행 휴업 때문에 굉장히 많이 티격태격도 하고 있고 뭐 부동산에서 중간에 보증을 쓴다 이런 식의 해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워킹맘들도 걱정이 태산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14일날 사실 14일부터 2박 3일 휴가를 가기로 했는데 비용이 일단 장난 아닌데 이렇게 휴가를 가는 분들도 휴가를 가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 워킹맘들은 일을 뭐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쉬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문제는 초중고 학생들은 또 쉬어요. 그렇다 보니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워킹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감하고 더군다나 이 14일부터 해가지고 이 가족들이 그 엄마는 쉬고 아빠는 뭐 쉬지 않고 혹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기관은 그 공무원들은 쉬는데 공기관이나 아니면은 뭐 비정규직은 쉬지 않고 이런 그 차이들이 나면서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쉬려면 좀 다 쉬고 그리고 또 이런 발표를 하려면 조금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그러니까 발표를 좀 빨리 했으면 네. 이런 혼란이 없었을까 하는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뭐 그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뭐 지금 경제 활성화 문제가 메르스 때문에 내수가 워낙 안 좋기 네. 때문에 뭐 오늘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듯이 올해는 이제 4대 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길기찬 의지를 밝혔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14일에 아마 공휴일이 된 것 같은데 역시 한국 사회가 이게 뭐 하나의 정책을 입안했을 때 복잡하니까 이게 반드시 뭐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 박수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지만 큰 맥락은 일단 경제 활성화에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각 부처에서 준비를 좀 정교하게 했으면 어떻겠을까. 이호승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미리 좀 이걸 기획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없게 네.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크게 보면 내수 활성화에 좀 상당히 기여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. 네. 저는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게 국립병원하고 공립병원은 수술 일정을 리스케줄링 한다는 거 아니에요. 네. 연기한다 그러면 실제 뭐 위급한 환자들은 굉장히 지금 이게 뭐 단순히 수술 미뤄지는 이 사안은 아니잖아요. 네. 아까 어린이집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데, 굉장히 심각해질 예, 수 있는 사안인데.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사는 어린이집은 휴무고 네. 또 민간 어린이집은 자율이고 네. 여기에 따라서 부모님도 대기업은 지금 휴무하겠다고 했거든요. 근데 중소기업은 또 거의 일하는 쪽으로 맞고 이게 많이 좀 꼬였는데 어떻게 대승적인 합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좀 싶고요. 그럼에도 네. 불구하고 이게 좀 내수 확대, 당초 목적을 좀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바람. 이사 가기로 하셨던 분들이나 뭐 수술하기로 하셨던 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고스란히 뭐 환자나 시민들만 떠나야 되는 겁니까? 뭔가 좀 중재 역할이 누가 해야 될까요? 중재를 누가 하겠어요? 이건 진짜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. 이거 예. 그 나름대로 이걸 자율협약이란 말을 써야 되나?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조정하는 것 외에는 예를 이사 같은 경우 이사업체와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이걸 가지고 뭐 소송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중재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거고 그 이호승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좀 일찍 얘기를 해줬으면 조금 혼란을 좀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결정이 좀 급박하게 된 좀 약간의 아쉬움은 있네요.